안녕하세요. 솔라 온가족 학교 솔맘입니다. 원래는 엄마표 영어책 읽어주기 시리즈에 따라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영상에 아이가 엄마랑 책 읽는 걸 싫어해요 라는 댓글을 보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까 저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같이 들릴까봐 조심스러운데, 저는 5아이를 지난 20년간 재밌게 책을 읽어주어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5아이 모두와 지금도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왜 저희 아이들이 저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을까? 제가 어떻게 책을 재밌게 읽어주었을까? 이거를 그래서 며칠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찾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책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죽은 활자에 불과한 책에 엄마가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려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라틴어의 생기 또는 생명이라는 뜻의 아니무스에서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애니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죠.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와는 달리 아이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영상은 굉장히 잘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애니메이션은 있는 그대로 정말 일어난 것 같은 생생함,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면 독서는 그냥 활자가 돼 있잖아요. 그냥 글로 돼 있는데, 애니메이션과의 차이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독서의 기쁨은 글자밖에 없는 거를 아이들이 자기 안에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 쉬운 반면 독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애니메이션을 창조해내야 하니까 이게 사실 더 어렵지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가는 독서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과 독서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더 많이 이렇게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엄마가 이제 어떻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가를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독서가 아이가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창조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엄마는 그 작업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게끔 읽어주어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니메이션에는 시각적인 효과, 음향적인 효과, 이 모든 게 다 동원이 되는 반면, 책을 읽어주는 경우 엄마가 쓸 수 있는 효과는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에 최대한 힘을 실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음과 동시에 제가 그 책의 세계에 직접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순간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경험을 해서 저의 이야기처럼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고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소리에 어마어마한 그 힘이 좀 들어가지고 효과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마치 그 글자를 사용해서 제 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시 창조해주는 듯한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에 그런 힘이 있지 않는가. 없는 걸 있게 하고 생생하게 만들고 뭔가 창조해내는 힘이 있는데,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사용하는 힘이 바로 이런 힘과 다르지 않다.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제가 그런 힘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걸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목소리가 전부예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생기랄까, 에너지랄까, 감정은 당연하고 뭔가 제 생명을 좀 여기다 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 차이를 좀 알 수 있는 게, 저희 집에 아빠와 이제 저희 외할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같이 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목소리에 별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집중력을 잃고, 대부분은 읽어주는 아빠랑 할머니가 잠이 듭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도 재미없어 합니다. 완전히 이입을 해서 책을 읽어준다는 걸 생생하게 저 스스로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당연히 이제 슬픈 부분에서는 슬프게 읽다 울기도 하고, 웃긴 부분에서는 같이 읽다가 막 까르르 웃기도 하는데, 더 재미났던 건 이야기에 하품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도 어김없이 꼭 하품을 해요. 아주 자지러지게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경험해서 아이들에게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소리를 이제 100%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물마다 목소리의 개성을 실어주는 거는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여자, 어린 여자의 남자애, 주인공, 악당, 이거를 다 구분을 해서 배우 뺨치는 연기력을 가미하여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그림책을 이제 많이 안 읽고 네버랜드 클래식 같은 명작 책들을 읽는데, 제가 최근에 읽어준 로빈 후드의 모험인데 지금까지 읽어준 책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막 600페이지가 넘고 한 챕터가 1시간씩 걸려요. 일단 길어서 제가 한 번에 다 못 읽어주고 두 번에 나눠서 읽어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려웠던 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채롭지가 않고 로빈 후드처럼 용감하고 잘 싸우는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목소리를 하나같이 다 다르게 생생하게 읽어줘야 하는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책의 도전이 뭐였냐면 음유 시인이 노래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되게 짧지도 않고 막 몇 페이지에 걸쳐서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그냥 읽을 수가 없으니까 노래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시가 많이 나오면 제가 한숨부터 쉬고 이걸 어떻게 다 읽어주지?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재밌어요. 저희 막내랑 넷째가 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디, 작은 아씨들, 세라 이야기 너무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당연히 너무 좋아하는데 못지않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제 남자애들이나 읽을 법한 로빈 후드의 모험입니다. 이거는 진짜 엄마가 재밌게 읽어준, 아주 힘들게 읽어줬기 때문에 애들이 더 깔깔거린 그런 책이 아니었나. 이야기를 살려내기에 가장 큰 도전이었던 책이었다.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애니메이티드 된 목소리, 즉 생기가 들어간 목소리의 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생기가 더해진 생동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하겠죠. 감정적인 교감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이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와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랑 비슷하다, 누가 그랬다, 여러 가지 수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역동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책만 읽고 아이들은 조용히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았던 자극이 강하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도 굉장히 다채롭다. 그래서 감정적 반응도 있지만 말이 나오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된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런 대화의 또 주제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종의 그럴싸한 토론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열심히 책을 읽어주었지만 한 번도 의도된 독후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읽고 같이 누리고 같이 떠들었어요. 근데 첫째랑 둘째가 논증 글을 쓰는 시험들을 볼 때 논증 글을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쓰기 교육을 시키거나 뭐 논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한 인위적인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재밌어서 마음이 건드려져서 나눈 대화에 학습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이렇게 생기가 더해진 목소리, 애니메이트된 목소리에 아이들을 자극하는 게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말을 했는데 아이들 귀에도 안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 말을 했는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귀에도 안 온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귀에는 갔어요. 뭔가 말은 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머리에 가는 이야기가 있죠. 아, 그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데 별로 마음에는 와닿지 않고 인지적으로만 이해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경우죠. 마음까지 이르는 경우.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서 머리로 이해가 돼서 마음까지 내려오면 당연히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정적 반응이든지 삶의 변화이든지. 근데 그 목소리가 그 마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엄마들은 참 잘 아는데 독서를 생기 있는 목소리를 실어서 생생하게 읽어주는 경우에 이 지식이, 이 책의 내용이 아이들의 귀나 머리를 지나 마음까지 이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어책 읽어줄 때 초급 단계에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 같은 원리거든요. 저는 이 독서법을 통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은 물론 역사, 과학, 모든 전반에 걸친 지식들을 생기 있게 살아있는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어요.
홈스쿨하는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고마운 효율적인 강의 방법이었습니다. 풍성한 내용, 좋은 내용이 많이 담긴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같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만으로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영어면 영어, 과학책이면 과학, 문학은 문학, 뭐 역사면 역사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놀라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과목에 씨앗을 바로 이 목소리로 심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 엄마의 살아있는 생기가 담겨진 목소리가 무슨 마법의 힘이 있는 것처럼 놀랍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참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이 놀라운 방법이 근데 단점이 있죠. 뭐냐면 엄마가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읽어줘서 물리적인 목소리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30분 이상 책을 읽어주기가 참 힘이 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매일 지속하는 게 지친다면 어머님께서 잘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20년 동안 저희 아이들 책을 읽어줬다고 했잖아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읽어주는 저에게도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생기 있는 목소리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제가 그냥 혼자 책을 읽는 경우 대비 굉장히 놀라운 풍성함, 그 책을 제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로가 아니라 깊이 읽고 싶은 책, 풍성하게 읽고 싶은 책은 일부러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때는 읽어줄 기회가 없어서 막내 책 읽어주느라 이렇게 뉴베리 영어 책을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넷째랑 지금 제가 읽고 싶어서 궁금한 책들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안 읽고 넷째가 저한테 읽어주고 있고요. 또 셋째가 이제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되게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하고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못 읽는 게 너무 애하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과학 분야는 이제 아이가 저한테 오히려 설명을 해주고 저는 그 과학책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든가 뭐 신학적으로라든가 철학적으로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다 떤다고 몇 페이지 못 나갑니다. 근데 아이도 저도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읽는 게. 그리고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줄 책이 이제 별로 없는 나이인데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책 읽는 게 재밌다 보니 뭘 읽어주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외국어로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외국어로 책을 읽어주면 이제 아이들도 외국어를 배우지만 제가 진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만은 아니고 엄마인 저에게 너무 풍성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있어요. 학습적으로 굉장히 놀라웠고 근데 그런 결과를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재미난 책을 아이들과 아주 풍성하게 읽는 자체에 목적을 두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을 꼭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르기보다 저는 오히려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어라. 물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책이어야 되겠지만요. 엄마를 위한 시간으로 오히려 더 만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읽어주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특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과 지금도 소통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이제 대학에 보내는 과정들을 지켜보니 대학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만든다고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아이들이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겪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오랜 시간 책을 통해서든 대화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아이에게 재미나게 책을 읽어준다는 거에 참 많은 의미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크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잘 가꿔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엄마와 책 읽기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